뭡니까 이게? 오세훈 금풍살포. 큰일하실 분에게는 이 자리가 맞지 않습니다. 개고생을 하십니까? 저 그렇게 끼줄 줄 몰라. 아 죄송합니다. 좀 이상한. 다 받겠다는 거예요. 오늘 뭐 박지훈 변호사도 그렇지만 네. 변호사계의 왕자,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가 나온다는 이게 소문이. 저희 계통의 방변이라고 그럽니다. 방송하는 변호사들. 방변? 방변의 시조세입니다, 이분. 방변하다가 홀홀 날아서 네. 정치인이 됐습니다. 국회의원, 막 서울시장, 막 정말 막힘이 없이 나왔네 다 그냥. 계속 가다가 네. 대통령 될 줄. 그때만 해도 뭐 서울시장 하실 때만 해도 유력한 대권 후보였고 그 이후에도 뭐 대권 후보로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 분이긴 하죠. 그 일만 없었다면 네. 지금 무슨 여기서 일일까요? 볼 수도 없는 분이에요. 왜 그랬었어요? 왜 그랬구나.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최근에 다시 나타났어요. 네. 최근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네. 이곳저곳 방방곡곡 다니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네. 모셔왔어요. 자, 네. 나이가 들어도 잘생긴 남자. 자, 기분 나쁘게 잘생겼습니다. 네. 얼른 불러봅시다. 후보님 나오십시오. 네, 나오시죠. 나와주십시오, 후보님. 아이고. 아유, 이분이 계셨어요. 이분. 반갑습니다. 올해 예순이 맞으세요? 와, 네, 제가 손자가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본인보다 피부가 더 좋으실 수가 있지? 저 45살인데 지금 세수하고 로션 바르는 것밖에 없는데. 뭐 어떻게 관리를 아니신 따로 것 하시는 게 좀 같은데. 있습니까? 아유, 관리는요. 요즘에 다니면 아, 옛날에 오세훈이 아니네요. 이런 얘기를 하루에 한두 번씩 듣습니다. 근데 저희는 약간 궁금해한 게 왜 광진울에서 나오시지? 지금 이제 광진구가 예. 1995년도에 성동구에서 분구돼 나온 원래는 한 놈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성동구 성수동 출생이고요. 예. 지금 제가 사는 뚝섬 유원 지역이 있는데 그 근처에서 자랐어요. 요거가 있네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려서 뛰어놀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시장 임기 마치고 바로 가서 지금까지 종로에 잠깐 가서 살고 온 기간을 제외하고는 한 9년 정도를 계속해서 광진 지금 사는 동네에 5번 다 추미애 장관이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완전 민주당 텃밭이란 텃밭이거든요.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어려운 곳. 강남이나 가시지 그거를 어려운데 가십니까? 아, 그런데요. 아, 제가 9년을 살아보니까 예. 해야 될 일들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광진에는 문화가 없어요. 소비 도시예요. 사실 거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문화가 없다는 게 굉장히 허전하죠. 그리고 제가 시장 시절에 했던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 어떻게 접목하면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것이 될 수 있을까가 눈에 보이니까 일을 못하죠. 험지잖아요, 험지.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걸 이상적으로는 극복하는 것도 그쵸. 그게 그걸 또 극복하는 정치니까. 것도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당에서 이제 그 정도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또 쉬운 데 간다 그러면 안 보내줘요. 상대를 정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도 아, 하셨습니까? 사실 뭐 엄청난 여론조사가 여러 명이 돌아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 뭐 다 알려진 뉴스지만 임종석, 네, 또 이광재, 다 알고 있습니다. 전 강원지사, 그다음에 김동연 전 총리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이제 거론되다가 고민정 후보는 신인이란 말이에요. 조금 급이 안 맞지 않느냐. 급이 안 맞는다는 관점에서 껄끄러운 것보다도 차라리 문재인 정부의 어떤 정책을 직접 만든다거나 실행한다거나 그런 라인에 있었다면 문재인 정부 실정, 잘못한 것 이런 것을 공격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주로 전달자의 역할을 하셨던 분. 그래서 그분한테 책임을 묻는다는 표현을 쓰기도 조금 좀 핀트가 안 맞고 그렇다고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어정쩡하게 지금 그냥 지난 방송에 고민정 후보 나왔습니다. 네. 차세대 리더와 올드보이와 싸움입니다. 아, 제가 한 건 아닙니다. 좀 이렇게 그 표현에 대해서 올드보이다. 화 안 나십니까? 화가 난다기보다도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싶어요. 올드보이 맞죠? 이제 나이 60이고 지금 만 3살 돼가는 손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시작한 지 한 20년 됐고 서울시장까지 다 거쳤어요. 네. 올드보이 맞죠 뭐. 쉽게 인정하죠. 올드보이 맞다. 올드보이 맞대요. 올드보이 맞다. 올드보이 맞다. 고민정 후보님 보고 있습니까? 올드보이 맞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본인은 뭐라고 차세대 리더. 차세대 리더. 네. 차세대 리더 그러면 네.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비전을 설정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그렇죠. 어떤 추진력으로 실력으로 막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한테 붙여지는 게 사전적 정의 아닌가요? 의미도?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은 좀 이번 선거가 끝나서 이제 만약에 입성을 하시게 되면 아마 그 입구에 들어서시는 거 아닌가. 아직은 차세대 아직은 리더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그냥 하셨어요. 차세대다. 네,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낙관하실 때가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그 뉴스 자체에 허점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표본을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들쭉날쭉할 뿐이지 표본 자체가 네. 다르다. 그 여론조사의 로 데이터, 음. 그 바탕이 되는 자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빙성이 그렇게 큰 자료들은 아니다. 지난 20대 때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고 계셨어요. 엄청나게. 정세균 후보한테 저 그렇게 끼줄 줄 몰라. 아 죄송합니다. 아니, 여론조사는 너무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20%포인트 막 이랬어요. 그 이후로 저는 여론조사 안 믿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후보님께도 한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님도 고민정 후보에게 응원의 한 말씀? 네. 경쟁의 한 말씀. 정말 고민정 후보님께 정말 화이팅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 경쟁이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승부가 돼서 정말 명승부였다. 그리고 광진구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 경쟁이었다. 이런 평가가 나올 수 있는 정말 모범적인 그런 경쟁을 한번 해봅시다. 화이팅! 지금 디지털 하는 세대들은 20대잖아요. 이 친구들이 오세훈이면 엑소의 오세훈 정도를 딴 데를 요즘에 또 축구 선수 오세요. 네, 축구선수 축구 선수 오세훈 있어요. 이렇게 아는데 예. 아니 이분이 이런 분이었어?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지금으로부터 24년 전 1996년입니다. 한 신문사에 조사를 했어요. 결혼하고 싶은 남자 지금 나오고 있죠. 이병헌하고 뭐 박상원, 한석규 나오고 있는데 무려 6이었어요. 나머지는요 연예인들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배용준도 있고 막 병준도 이런데요. 있고요. 연사바도 있고 연사바. 네, 예. 이런 조사를 왜 하는 거예요? 당시 이병헌이 7등이에요. 이병헌을 이겨버렸어요. 그때 인기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체감 CF가 네. 참 많이 들어왔었는데 네. 골라서 할 정도? 와. 가장 편안한 남자가 되고 싶다. 편안한 이태리 감성 여가디스. 기억 나십니까? 예, 저걸 찍으러 뉴질랜드 초원입니다. 저기에 나오는 그 아까 꼬마들이 나왔죠? 저 애들이 지금 결혼해서 이제 손자를 낳은 우리 애들인데요. 아, 네, 정말 추억이 새록새록. 정말요? 가족하고 같이 찍으신 거구나. 네. 사실은 느끼게 그 나왔어요. 광고를 선택했던 이유가 네. 가족들이 다 함께 간다는 게 이유였어요. 아 뉴질랜드에. 그럼 그 차 옆에 있었던 분이 아내분이세요? 제 아내고 아, 다 가족입니다.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그때 매스컴에서도 인기가 많으셨지만 주목을 변호사로서 저도 끈 거는 유명해요. 일조권 소송. 소송인데 네. 우리나라에 없었던 개념이거든요. 우리 헌법상 환경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 다 옛날에 공부를 했지만 그거는 명목상의 권리다. 그냥 네. 폼으로 넣어놓은 거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권리가 처음으로 실질적으로 인정된 판례가 일조권 판례였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우리 헌법상의 환경권이 우리의 생활 속으로 들어온 거죠. 그것이 알고 싶다. 그런데 말이야. 이거 진행도 하셨잖아요. 내가 너무 소모적으로 지금 인풋이 없고 입력되는 건 없고 출력만 있다 네. 하는 위기감 때문에 이제 잠시 재충전 기간을 가졌는데 그 직전에 했던 게 바로 그것이 알고 싶다였습니다. 그래서 1년 하고 마무리 짓고 방송에서 사라졌죠. 그냥 방송 쭉 되는데 이렇게 정치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방송만 한 게 아니라 네. 시민단체 활동도 같이 네. 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인데 꽤 열심히 해서 이제 거기서 꽤 중책을 맡게 되기도 하고 그때 느꼈던 좌절. 결국은 시민단체 활동이라는 게 공무원 만나서 설득하고 부탁하고 국회의원 만나서 입법해달라, 법 바꿔달라, 부탁하고 설득하고 그런 경험을 하면서 슬슬 정치권에서 이제 러브콜이 여야에서 오기 시작하니까 네.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하고 싶으면 내가 들어가서 법 만들면 될 일을 선택의 기로에서 민주당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정치 입문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께서 집권하고 계시는 대통령이셨거든요. 그때 해바라기가 되는 게 싫었습니다. 그때 뭐 영입 경쟁이 치열했어요. 제자랑 같지만 그랬겠네요. 예.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난 야당 가고 싶다. 난 여당 가서 쉽게 정치하고 싶지 않다. 만약에 YS 때 만약에 들어왔으면 지금 민주당 있겠네요. 그때 YS 때 들어온 분들이 상당 부분 양당에 흩어져 있죠. 아니 근데 마음적으로 야당 쪽으로만 생각했으면 민주당 갔을 가능성도 배제를 못하는 거네요.
이제 16대 국회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오셔가지고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눈에 띄는 성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오세훈법이라고 불린 정치개혁 3법이 있었죠. 저 본인이 주도를 하셔가지고 통과를 시켰는데 그거 왜 통과시켰어요? 그 당시는 한나라당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560 인사들 함께 정치권에서 물러나자. 그럼 저도 같이 물러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최경영 대표가 부르시더니 불출마 선언에서 당신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주목이 높아졌는데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정치개혁법을 한번 전부 다 바꿔봐라. 그래서 그때 맡아서 협상을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당시에 그 민주당 쪽의 정계특위 간사가 저와 카운터파트가 천정배 전 장관이신데 천정배 장관. 좋아하셨겠네요. 법무부 장관. 네. 좋아하셨겠네요. 그분이 한겨레 신문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어요. 네. 예. 아니 민주당이 더 개혁적인 줄 알았더니 어떻게 한나라당에서 한나라당이 더 이런 게 가격을 나오냐. 내놨는데 당신들이 반대해서 이게 무산 위기에 처했냐 이런 비판을 받으니까 어느 날 회의에 오더니 예. 다 받겠다는 거예요. 오 마이 갓! 다 받으러 가요. 아니, 그래서 받을 필요 없는데 이럴 순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순 없잖아요. 당황했죠. 아니 이거 협상용으로 조금 너무 과격하게 만든 건데 진짜 다 받으십니까? 그랬더니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이 굉장히 과격하게 되는 거예요. 네. 까딱하면 걸려요. 맞습니다. 뭐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왜 거의 개고생을 하십니까? 어쩝니까 지금? 지금 그거 묻고 싶으신 네. 거예요?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오세훈 금풍설포. 저희 아파트의 경비원, 청소하시는 분 이렇게 이제 2년 정도 네. 1년에 2번 명절에 챙겨드린 게 총 합계가 120만 원이더라고요. 오. 이게 이제 고발이 된 거예요. 어설프게 법을 알면 이거 선거법 위반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건 정당한 행위다. 괜찮다.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다. 다행인 것은 검찰에서 무혐의도 아니고 입건유예라고 하는 거는 무혐의보다 훨씬 더 가벼운 처분입니다. 이건 네네. 깜도 안 된다. 건도 안 되니까 조사도 안 하겠다. 그런 처분을 받은 똑같은 사례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대법원 판례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저는 죄의식이나 겁이 없었던 거죠. 우리 오세훈 후보가 시사 안드로메다 415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두 라이벌 정당의 지지율을 보면 네. 그 30, 40대 학부모님 연령대의 그 지지율이 우리 당 쪽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학부모님들을 많이 만나 뵙고 싶은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는 30은 빼고 40 이제 엄마인데요. 근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어떤 곳을 만드시겠다는 것인지. 지금의 학교 시스템을 일개 국회의원이 틀거리부터 바꾸는 건 사실은 힘들어요. 그러나 방과 후의 시간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정말 4차 산업혁명 이후에 필요한 문화예술적 감수성이 길러진 미래형 인재로 길러지도록 충분한 여가시설, 체육시설, 그리고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스템은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과후는 지금도 하는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네.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미취학아동의 경우에는 동네마다 요즘에 놀이터가 2-3개씩 있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나서 이제 손볼 때가 됐어요. 거기에 실내 공간을 만들면 여름, 겨울, 미세먼지 심한 날 또 아이들이 방과 후에 거기 가서 마음껏 뛰놀고 그리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서관, 미니 영어 도서관, 그 다음에 각종 놀이시설 이런 걸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나라에서 해결해주고 지자체가 해결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거는. 애들 밥 먹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이 아니고 문화, 미래가 중요하다. 밥도 줬으면 좋겠어요. 밥도 주면 좋지요. 많이 근데 좀 사람이 예. 밥 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좀 그런 면이 있긴 한데.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한번 좀 보고, 보시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결국 이제 무상급식 문제였었어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직을 걸 수가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에 대한 가치관이 뭘까? 제가 이제 아기를 낳아 보니까 그게 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그걸 그때 그렇게. 다 다음 주에 나오거든요. 그래요? 제가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어요? 좀 물어봐라 그랬어요. 점심을 준다면 부잣집 아이들은 굳이 줄 필요 없고 가난한 집 아이들을 다른 사람들이 모르게 줄 수 있다면 그런 행정 시스템이 있다면 그게 훨씬 더 바람직하죠. 근데 제가 의아했던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위 70% 영유아 아동들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근데 이 문제만큼은 무상급식만큼은 반대를 하시는 바람에 아예 그런 복지 문제에 있어서 이분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줘버렸단 말이에요. 그거는 상대방의 공격이 그 거짓말 공격 때문에 생긴 이미지죠. 똑같은 액수를 나눠주는 거에 반대한 거지. 가난한 사람 더 주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위 70% 주고 상위 20%, 50%는 안 주는 복지가 훨씬 더 바람직한 복지. 먼저 시장하더니는 시장하는 양반이? 네, 맞습니다. 아니요, 공약도 아닌데 왜 급식을 왜 걸어가지고? 시장직을 내놓으실 수밖에 없었고 이 부분은 네. 후회합니다. 자, 그래서 시장직을 걸었던 부분은 지금 같으면 안 해요. 그때는 정말 40대 중반 피가 끓는 젊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가다 보니까 자리까지 걸게 되는 거예요. 그나저나 그 당시에 이제 급식 대상이 됐던 어린이들이 올해는 그 투표할 친구들도 있어요. 밥 먹는 아이들이 그 지금 투표하러 친구들은 또 나옵니다. 우리의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저분을 뽑지 말자 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제 한마디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자는 무상급식 반대한 사람, 애들 밥그릇 걷어찬 사람 이런 식으로 모략을 하지만 오히려 공교육에 투자를 해서 어려운 학생들한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복지 혜택을 드리자는 입장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뭐 당에서도 제가 반대 당에서는 돕지 않았는데 네. 선거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봤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당 대표한테 누구였습니까? 홍준표. 당시에 홍준표를 지금도 사이가 그분이 경남지사로 가서는 저하고 똑같은 행보를 걸었어요. 역시 그때 다 이 보편적 복지 다이저 보자 가난한 분 맞다. 구분 없이 하는 거 다 되겠다. 반대했었어요. 되겠다. 근데 대표일 땐 안 도와주셨어요. 홍준표 씨 무소속 후보로 갔는데 네.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형님 그때 섭섭했습니다. 당내 문제 하나 여쭤볼게요. 네. 지금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비례 정당 때문에 정말 골치가 말이 너무너무 많아요. 아파요. 어떻게든 한 석이라도 더 얻겠다는 욕심 때문에 1년 동안 민생 법안이 전부 국회에서 묶여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피해를 보신 거 아닙니까? 그래 놓고는 함정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양당이 경쟁적으로 비례정당을 만든 거 아닙니까? 정말 부끄러운 모습이죠. 저도 물론 책임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었습니다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예전에는 뭐 말씀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새는 조용하세요, 당내. 사실 뭐 당직을 맡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당에 어떤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이야기하면 속만 상하지요. 뭐 별로 통하지도 않고 실현도 안 될 얘기를 밖에서 자꾸 떠들어대면 또 내부 총질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거죠. 뭐 급식 때도 그렇고 독자 행보하고 그러는데 많이 좀 싫어하시지 않으세요? 무리를 짓지 않으면 아무래도 현실 정치 속에서는 힘을 발휘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점점 새가 모이고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분들이 물밑에서 꿈틀꿈틀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혹시 이게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혹시 전화 연결 손자? 아 얘기를 할 줄 알아요? 걔가 대화가 됩니까? 2017년생이셨던데. 사고 뭉치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시무룩해요? 아, 괜찮지? 아, 오늘은 육식 공룡이야? 초식 공룡이야? 초식 공룡이야? 할아버지는 뭐 할까? 할아버지는 티라노사우루스 할까? 응. 아, 그래. 할아버지 응원 좀 해줘. 할아버지 화이팅! 꼭 당선되세요. 뭐라 그랬어? 해봐. 아버지 화이팅! 와. 네, 그래. 안녕. 엄마, 잘생겼- 엄마 좀 바꿔줘봐. 엄마. 끊어버렸습니다. 광진구를 우리가 놀러 간다. 먹자골목 가서 술 먹는 거 말고 뭐 어떻게 즐길게요? 광진구 100배 즐기기 좀 소개해 주십시오. 가볼 때 많죠. 숨어있는 보석 같은 곳이 많은데요. 일단은 뚝섬 유원 지역에 내리면 일명 자벌레라고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원래 그게 이제 전망문화 컴플렉스라는 이름의 자벌레인데요. 지금 가족 도서관입니다. 아, 도서관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본인 만들어서 얘기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옆으로 옮기면 광진교라고 한강다리가 하나 있는데 광진교. 예. 교통량이 여유가 있어서 걷고 싶은 다리를 좀 만들어 놨는데 작죠, 좁죠, 그죠? 좁죠. 예. 걸어서 건널 수 있는데요. 아. 상류를 봐도 하류를 봐도 해질녘에 정말 아. 끝내줍니다. 그리고 그 다리 밑에
또 공연장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미니 공연.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대공원 정문 옆에 있는 상상나라. 네. 그 어느 키즈 카페보다도 예. 아이들의 창의력을 상상나라. 증진시킬 수 있는 키즈 카페. 이것도 시장도 그것도 시장도 만든 만드신 겁니까? 거. 물론이죠. 아, 결국은 네, 결국은 뭐 강진구 그냥 100배 즐기려면 오세훈토를 알아. 이 알아. 말씀이네요. 결국은 뭐 예. 3040 엄마들과 이 코로나 사태인 와중에 소통을 하고 싶다는 역대급 고민을 갖고 그렇죠. 이 오셔서 고민 참 심각한 이거를 뭐 고민인데 처방전을 내놓기가 저희가 이 처방전을 준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원무과장 좀 들어오십시오. 처방전 드리고요. 한번 읽어주시고 네. 하면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3040 엄마들의 마음부터 달래라. 뭐 엄마가 일을 하건 안 하건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삼식이까지 있어요. 네, 애도 삼식입니다. 있고요. 예, 3040 엄마들은 가장 필요한 게 반찬 배달이고요. 또 쿠팡맨, 강추 이런 글들이 많습니다. 아, 여기서 지금 갑자기 음식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 고민을 엄마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이런 반응들이 나왔어요. 어.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준비했습니다. 했습니다. 자, 밥상 갖고 들어있어. 사실 집에서 뭘 해 먹으려고 해도 TV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은 할 재간도 없고 그렇죠. 몇 끼를 또 어떻게 저는 이렇게 안 돼, 해요? 저는 못해요. 저는 아, 실력이 저도 안 못해요. 됩니다. 이럴 때는 편하게 먹는 게 장땡이에요, 그렇죠. 장땡. 편하게 빨리빨리 먹을 수 있는 거. 밥과 참치 또 마요네즈가 준비가 됐습니다. 이걸로 주먹밥을 만들어 주십시오. 오세훈의 오늘은 뭐 먹고 누가 준비하셨는지 아주 깔끔하게 준비를 잘 하신 게 이게 기름이 다 짜진 상태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름을 이미 다 뺐습니다. 짜갖고 오셨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대로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우와. 뭐 우와. 빨리 만드는 것도 재밌으니까. 화끈하십니다. 예, 예, 예. 기름이 왜 없어야 돼요? 기름이 있으면 질퍽하면 주먹밥이 잘 안 만들어지고 그리고 너무 기름지면 맛도 없고. 그걸 왜 난 몰랐지? 네. 일단 뭐 대충 눈대중으로 이 정도 넣고요. 이야. 이 정도 넣고요. 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삶은 계란을 2개를 반씩 나눠놨네요. 근데 네. 또 칼이 없네요. 네. 없겠죠. 네, 칼이 없이 하라는 것 같아요. 아, 섞어주면 됩니다. 오늘 점심 우리 이거예요. 사실은 요새 해먹어요. 저희 해먹어요. 뭐 다 만드는데 한 3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요? 자, 4.15 총선을 위한 총선 안드로메다 415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표심은 유튜브에 있는 거 아시죠? 162만이 선택한 YTN 유튜브 시사 안드로메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구독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야, 맛있네. Yeah, you wanna take a ride, and you wanna feel good, and a warm inside. Just 구독자 200만 돌파를 위하여 썼습니다.